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8강 진출로 우리 테니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세계 최강 조코비치를 꺾고 이뤄낸 성과여서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재 기자, 오랫동안 정현 선수를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한 10대 때부터 정현 선수 취재를 했고요. 예전에 이제 윈블던 주니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와서도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도 했었고요.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가운데는 한 명입니다. 테니스 동호회 활동도 이경재 기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반응이 또 뜨거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이번 승리를 뭐 빗대자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어떤 언더독의 반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그런 가까운 장면이지 않나 싶고요. 주변의 테니스인들이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뭐 본인들이 이긴 것도 아닌데 주고받았고 네. 많은 또 동호인분들이 경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랬습니다. 예. 정말 어제 경기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네. 승리 요인을 하나씩 좀 꼽아볼까 해요. 네, 정현 선수가 사실 세계 랭킹 58이지만 그동안 이미 지난해 세계 20위권 선수들에게 많은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이번 대회 직전에도 세계 16인 존 이스너 선수를 또 물리쳤고요. 어떤 이런 반란을 일으킬 준비는 다 돼 있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번 대회에서 16강에서 세계 랭킹 4위 지베레프를 꺾고 이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조코비치와도 충분히 팽팽한 싸움 이어갈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 뭐 저는 조코비치 승리 원인 3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네. 그 3가지 중에 뭐 첫 번째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손 선수들이 이렇게 치는 걸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정현 선수 이제 주무기가 사실은 포핸드보다는 백핸드 스트로크였습니다. 예전부터 백핸드 스트로크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포핸드가 좀 약하고 수비적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정현과 하게 되면 계속 포핸드 쪽으로 공략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폼도 많이 바뀌었고 또 포핸드가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랠리가 지속되면서도 지지 않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포핸드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발리 플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작전도 구사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조코비치와의 경기를 분석해 보면 이 스트로크 위너라고 하는데 공격 점수가 29점이었는데 포핸드가 19점이었고 백핸드가 10점이었습니다. 약점을 좀 강화시킨 게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 번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도 역시 기술적인 부분인데 리턴 게임에서 조코비치와 팽팽히 맞섰다는 부분인데요. 서브를 이제 받아내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서브 얻었을 때 받는 걸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조코비치 선수는 여러 가지로 다 잘하지만 역대 현역 선수를 통틀어서 리턴을 가장 잘하는 선수로 꼽힙니다. 근데 이 선수와 리턴을 이렇게 비슷하게 갔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이끌어줬고 정현 선수가 서브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서브 게임을 많이 뺏길 것을 봤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정현도 조코비치 서브 게임 많이 가져왔고요. 실제로 리턴을 했을 때 포인트가 54대 49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정현 선수를 취재하고 봐온 만큼 이런 분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세 번째 요인은 뭔가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정신적인 부분, 집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현 선수 별명이 이제 교수님, 뭐 아이스맨 이런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었고 테니스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선수가 계속 공을 주고받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비슷하다면 지금까지 해온 경기력이 좋은 선수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현 선수가 일단 초반부터 그런 심리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또 이제 타이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서브권을 주고 받으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그것이 이제 6대 6이 됐을 때는 타이브레이크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권을 정말 1개, 2개씩 주고받으면서 1점씩 점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노련한 선수를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현 선수가 서브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1세트와 3세트 타이브레이크 상황에서 모두 정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정신력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그 정현 선수의 장면들이 앞으로 정현 선수가 성장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경험과 자양분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승리 이후 정현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When I play tennis, I'm just looking for Novak, Roger, Rafa, and they're all my idol and role models. And I'm
I'm just happy to play with Novak again, and I'm just honored to play. I'm just honored to see him again on the tour, and I'm just today's my dreams come true. 네. 아니요, 좀 영어까지 잘하네요. 네, 뭐 우리말 인터뷰도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영어 인터뷰를 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주니어 때 한 미국에서 2년 정도 연습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한때 이제 정현 선수 어머니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현 선수가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95%가 테니스라는 거예요. 그만큼 테니스에 집중해서 좀 걱정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어제도 승리 이후에 이제 관람석에 있던 이제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형이 있었는데 큰절로 이제 인사를 했고 나중에 좀 그동안 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서 그런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썼고요. 그다음에 경기 끝나고 이제 라이브 카메라에다가 또 이제 뭐라고 쓰는 장면이 굉장히 네. 국내에서 또 많이 화제가 됐는데 캡틴 보고 있나라고 썼거든요. 네. 정현 선수가 이제 삼성이라는 팀에서 다른 감독과 이제 선수들과 좀 절하는 모습인데요. 네. 함께 하다가 이 삼성이라는 팀이 없어졌는데 그때 없어지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고요. 그때 감독이었던 김일순 감독, 또 최근까지 코치였던 윤용일 코치, 조윤정 코치에게 했던 그런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윤용일 코치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팀이 없어질 때 정현 선수가 너무나 아쉬워했고 삼성이라는 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없어졌는데 정현 선수가 우리가 못해서 없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삼성이 어떤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나 아쉬워해서 저런 세레모니를 좀 하고 싶었다고 했고 그것을 좀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국내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올해 초에 한 번 인터뷰할 때 재밌었던 얘기가 본인이 이게 좀 더 유명해지면 정말 그 비싼 승용차를 사서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정현 선수가 굉장히 검소한 선수예요. 평상시에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그 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테니스가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네. 테니스를 하면 이 정도를 타고 다닐 수 있구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많은 그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자기를 보고 테니스를 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해외 투어에 도전을 해서 지금 자기처럼 더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승용차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언제 살지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게 되면 저희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테니스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이번에 맞붙었던 조코비치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계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테니스 모르는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페더러를 테니스 황제라고 하고 나달을 이제 클레이 콜트의 황제라고 하는데 노박 조코비치는 무결점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계를 떠난 약간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네. 기록으로 보면 메이저에서 12회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호주 오픈의 사나이인데요. 호주 오픈에서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는데 작년까지 9년 동안 6번이니까 호주 오픈을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세계 랭킹이 좀 떨어져 있지만 지난 그 2014년 7월 이후에 223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1위를 했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역사상 가장 테니스 이 강자가 많다는 페더러, 나달, 앤디 머레이가 함께 플레이를 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이런 시즌에 4년 동안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누적 상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와, 예. 엄청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몇십 년 후에 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겠지만 테니스의 어떤 역사를 기술한다면 저는 톱3 안에 이 선수를 정말 꼽고 싶은 그런 선수고요. 예. 조코비치 선수의 어떤 부상이 이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많은데 분명히 조코비치 선수의 전성기기랑 100%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6개월 동안 팔꿈치 부상으로 좀 쉬었거든요. 뭐 앞서 세 경기를 봤을 때 90% 정도는 따라왔다고 보고 그래서 더 대단한 경기를 했다고 보고요. 예. 조코비치 선수 인터뷰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To Chung and his team, amazing performance. He was a better player on the court tonight, and he deserved to win, no question about it. I mean, whenever he was in trouble, he came up with some unbelievable shots, passing shots, and just from back of the court, he was like a wall, and it's impressive. I mean, I wish him all the best. 네. 정현 선수가 벽처럼 느껴졌다. 네.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8강에서는 누구와 맞붙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대진운이 좀 있는 편인데 원래는
더 높은 선수가 이제 올라올 거 예상이 됐는데요. 세계 랭킹 97위 미국의 샌드그램 선수랑 맞붙게 됐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선수고 프로에서는 2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플레임이 테니스 샌드그램이에요. 테니스요. 네, 이름이 네. 테니스를 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미니크 팀 선수를 꺾고 이제 8강에 올랐고요. 이 선수가 정현 선수가 2주 전에 시합을 해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일까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볼을 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굉장히 무서운 선수고 이 선수도 지금 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정현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게임을 할 것을 보이고요. 정현 예. 선수가 앞선 치른 어떤 지베레프나 조코비치와 상대했던 그런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이기고 네. 다음에 올라올 상대가 황제 페더러거든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더러와 또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훌륭한 경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